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쌀값 폭락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없으면 거부권을 철회하라고 오늘 주장했죠. 다음 주 국회에서 재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를 제안했는데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입니다.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처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 이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민생법안 1호이기도 하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을 한 모양새인데요. 대선 연장전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민주당 주도로 혹은 단독으로요 국회에서 처리가 됐는데요. 정부 여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 입법 독주를 저지한 거다라고 봤지만요.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거부권의 진짜 이름은 제2요구권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주 국회에서 말 그대로 제2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요.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3분의 2 의석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의석 169석이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이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실 것입니다. 재의결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의석수를 보면. 그런데 다른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무 매입 조항이 포함된 아니면 그와 같은 내용의 의무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라면 그 대체 입법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이후 7년 만입니다. 역대 거부권 사례들 좀 보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각 한 건과 두 건이 있었고요. 여소야대 국면이었던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7건, 6건 좀 많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 측근비리 특검법 이 한 건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 거부권 행사는 여소야대 국면임을 강조해서 내년 총선용으로 읍소 전략을 펴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의석수가 부족해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민주당 탓이에요. 라고 떠넘기려고 하는 그냥 정치적 프레임의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네, 국민의힘은 오히려 재의결로 입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민주당이 총선용 전략을 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입법 독주에서의 이 독선 프레임을 정부 여당에 떠넘기려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다시 한번 내년 총선 직전에 재요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고. 네, 여기에 양측 모두요 내로남불 프레임도 가동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019년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를 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왜 반대를 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4월에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 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요. 시장 격리, 즉 정부 수매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가 재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비슷하죠. 이 양곡관리법과 비슷하게 민주당이 단독 추진 중인 다른 법안들도 우려가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양곡관리법 아니
그분들이 집권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네네. 그런데 또 야당이 되니까 지금 또 하겠다 이거죠. 또 말씀하신 뭐 방송법, 또 뭐 의료법, 간호사법 뭐 해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예. 결국 자꾸 대통령 후보 거부권 행사를 하게 함으로써 네, 민주당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썼던 페이스북 글을 가져왔습니다. 2021년 12월 글인데요. 정부는 30만 톤의 쌀 시장 격리, 즉 의무 수매에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양곡관리법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죠. 이 발언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대선 후보일 때 마음 따로, 대통령 되고 나서 마음 따로입니까? 윤 대통령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닙니까?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재의결하려는 이유는 민생 법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농업 비서관을 지냈던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쌀값이 더 폭락했다면서 풍년일수록 농민들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신 의원은 양곡관리법 발의자이기도 하죠. 유 실장의 그와 나의 전화통화 그나저나 코너에서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제 양곡관리법을 하면 쌀 재배 면적이 늘 거다. 오히려 쌀값이 폭락할 수 있다고 하고 궤변이에요, 지금. 궤변이죠. 정부 입장은 이것은 타당성 문제보다도 이재명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과잉 생산이 반복돼서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량이 평년장만 되어도 쌀이 한 20만 톤이 남아도는 이 상황 때문에 농민들은 늘 쌀값에 가슴 졸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 재배 면적을 관리해서 쌀값을 정상화하자 하는 것이 이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역대 정부가 생산 조정을 했을 때 놀랍게도 초과 생산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도 이 시장 격리의 의무를 준 거죠. 안전장치일 뿐이지 실제로 10년에 한 번이나 아니 20년에 한 번도 발동이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재배 면적이 늘어나서 초과 생산이 발생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예외 조항을 지금 담고 있어요. 정부의 우려는 이 법안에서 이미 다 해결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양곡관리법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도요, 이 쌀값 폭락과 과잉 생산에 대한 대안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듯합니다. 민생 119 특위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 대안을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요. 뭐냐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이었습니다. 가령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예. 그러니까 2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네, 그러면서 여성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잘 먹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밥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다는 걸 알려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 여성들이 밥을 많이 안 먹어서 쌀이 남아돌고 쌀값이 폭락했다는 건 아니겠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당장 당 내에서부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나섰는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갈수록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1940년대부터 쭉 지금까지 밥그릇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사진입니다. 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만으로는 쌀 소비량 증대에 의미가 없다면서 이 운동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오히려 밥그릇 크기 키우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효적이려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 아니라 밥 많이 퍼담기 또는 2공기 먹기 운동이 되어야 최소한 논리적입니다. 1940년대 밥 공기 크기로 가면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더 많은 밥을 남겨서 더 많이 버리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김웅 의원은 뭘 자꾸 먹는 당신 100% 지도부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앞서 학생 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걸 저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걸 언급하면서 먹방으로 정치를 할 거면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쯔양이 당대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썼는데요. 허은하 의원 역시 양곡관리법 대책이라는 정치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냐, 밥을 반 그릇 먹든 다이어트를 하든 그건 국민의 자유고 선택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설화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죠. 김기현 대표는 조 최고위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냐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민생특위가 지금 희화화되고 있는데 희화화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 민생특위가 지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뭘 희화화됐어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네, 민주당 역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수품종 생산을 제어하고 또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번개탄 생산을 막는 게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 다 먹기? 진짜 정말입니까? 밥 한 공기 다 먹기. 예, 밥 한 공기 다 먹기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요즘 뭐 여성들이 무슨 다이어트 때문에 다 먹지 않냐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황당무계한 발상해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연탄 생산 안 한다 그 자살 방지를 위해서 번개탄 생산 안 하겠다. 이분들은 좀 네,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에 대한 논란이 일자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생 119 특위 회의에서 나온 몇 아이디어를 소개한 발언의 진위를 왜곡해서 선전선동을 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생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라면서요.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양곡관리법 두고 충돌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또 설화?